영수증 얘기하죠. 그 영수증 느낌이 좀 잘 나왔다는 거지. 놀리는 거지. 없다는 거야. 책자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 가서 공부하셨어요? 혹시 영상 보신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조회수가 몇 개 안 됐는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나중에 또 현장 가서 또 괜히 기억나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은 제 강의인데 10시 반까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하고 김수환 수석님이 뒤이어서 하실 건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제목은 GA 스스로 엔드 프로모션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잘 보세요. 어제 우리가 GA 관리 지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각 종목별로 수수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GA에다가 제공하는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이 GA들은 원수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수수료, 이 돈을 재원으로 삼아서 자기네 조직들을 운영하는 돈으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GA들도 요즘 대부분 다 대형화돼 있고 법인화돼 있고 우리 회사처럼 굴러가니까 사실 우리 회사보다 큰 대리점들이 훨씬 많죠, 요즘. 걔네들이 조직을 운영할 때 돈이 필요한데 걔네들이 쓰는 돈은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오는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을 할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GA 자체 수수료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많은 GA들이 있고 여러 GA들이 다양한 형태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 돈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들을 모대리점별로 다 들어가서 파헤쳐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당한 군데 한두 군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걔네들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면 그 대리점의 특성과 조직 운영의 성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 큰 흐름들을 보고 나면 내가 실제로 그 대리점 본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이 대리점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현상들을 민감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또 다른 나만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파생시켜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가 실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것도 이렇게 도식화는 해봤네요, 제가. 자, 잘 보세요. 한번 더 할게요. GA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품 만들어서 주고 이 사람들이 상품 판매하면 우리는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럼 저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GA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이 GA들은 본사도 있고 현장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러면 이 현장에다가 GA가 소속 현장에 제공하는 수수료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현장에다가 이 수수료 제도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를 보면 얘네가 어떤 성향의 GA인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자, 얘네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 중앙 통제를 하는지 아니면 지사의 독립 권한을 줘서 자체 운영토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수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GA들이 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건 필수입니다. 필수. GA 지점장으로서 이걸 알아야지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이 잡히세요?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제 어휘력이 딸려서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물론 GA들은 상품 판매를 해서 얻은 수수료 외에 이렇게 몇 가지 더 자기네들이 얻는 부수입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 보면 어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상품 판매에 의한 대수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원수사들이 상품 판매 제도로 나가는 수수료 말고 시상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GA들이 곧 재원으로 활용할 거고, 때로는 대형 GA랑 원수사랑 투자 비즈니스를 하기도 해요.
투자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몇 년 전에 A 플러스 에셋에 한 40억 정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상품 판매 대수련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이런 식으로 돈이 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가끔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가끔 특정 GA하고 어떤 특정 원수사하고 뭐 연말에 협의를 해가지고 뭐 GA들이 돈이 부족할 때 자기네가 특정 GA를 특정 원수사를 꼬셔가지고 서로 협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 판매 대수료도 아니고 프로모션도 아닌데 프로모션인 척하면서 가끔 이렇게 특정 회사끼리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루틴한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루틴하게 상품 판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를 GA들이 조직에다가 어떤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걸 볼게요. 자, GA 본사가 중앙 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은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사나 본부, 사업단 명칭은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자기네들 산하 조직, 설계사 조직 분단 아니겠습니까? 그 조직의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본사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험회사 전속 채널들이 본사가 컨트롤하는 대로 굴러가잖아요. 지점장도 다 우리가 채용해서 내근 직원으로 쓰고 뭐 사업가형을 쓰든 내근형을 쓰든 어쨌든 회사의 돈을 활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중앙통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데들을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중앙집권형이라는 표현도 하고 기업형이라는 표현도 하고 오너형이라는 표현도 하고 이게 학문이 아니니까 정해진 용어가 없어요. 그냥 그때 입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써왔던 게 구전 동화처럼 전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금혜원 책임님이 오늘 당장 GA를 차리고 싶어요. 퇴사하고 나 GA 차려야지. 그러면 GA를 차리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당장 내가 퇴직하고 내일부터 내가 GA를 차릴 건데 GA를 차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법인을 등기하면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 내면 되잖아요. 법인 사업자로. 그래서 대표 홍승범 이름 딱 찍고 내가 홍승범 법인보험 대리점 설립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법무사한테 다 부탁하고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우리는 소보 자격이 있으니까 소보 코드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생부 자격만 따면 돼요. 생부 자격 안 따도 소보로만 법인 대리점 운영해도 되잖아요. 오늘 당장 시작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홍승범 보험 법인 대리점의 오너죠. 대표죠.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설계사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10,000명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프라임에셋의 이윤 대표이사처럼. 그러면 10,000명을 만든 그 과정, 발전 과정을 보면 리크루팅이 계속되니까 제가 서울 성북구 사는데 서울 성북구에만 제가 점포를 차릴 수 없잖아요. 수원에도 차리고 부산에도 차리고 제주도에도 차리고 전국망을 갖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너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을 만드는 과정 중에 내가 새로운 도시의 점포를 개설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리크루팅이 저기 강원도에서 리크루팅이 연결되는 바람에 한 20명이 나한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0명이 오겠다는데 뭘 말려요? 잘 준비해서 점포 세팅해주고 1차 구해주고 총무도 한 명 봐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리크루팅해서 잘 일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표라면 저 강원도에 20명 정착한 저 사무실에다가 저 사람들이 이제부터 상품 판매를 할 건데 상품 판매를 하면 원수사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저 수수료를 그 수수료를 이 사람들한테 다 줄 거예요? 다 줄 겁니까? 만약에 내 통장으로 이 사람들이 이달에
얼마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내 통장에 꽂혔단 말이에요. 법인 통장, 대표 통장, 내 통장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0만 원 이 사람들한테 다 줄 겁니까? 안 줄 거잖아요. 왜? 저거 임차도 내 돈으로 들어가고 총무도 내가 고용했고 거기에는 각종 경비, 보조제 뭐 이런 거 사무용품 내 돈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100만 원을 내가 주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중앙통제 방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앙통제 방식이에요. 이 조직을 구축하는데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의 권한을 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앙통제 방식입니다. 중앙집권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A+, 피플라이프, 리치앤코, 키움에세 플래너, 기업형 GA라고 하는 것들, 오너형 GA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중앙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명을 리크루팅해서 강원도 한 사무실에 앉혔지만 이 사람들은 수수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작성한 수수료 제도대로 수당 받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니까 저 사람들한테 줄 판매 수수료도 원수사에서 받은 돈을 토대로 내가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저 사람한테는 50만 원만 줘도 되고 40만 원만 줘도 되고 30만 원만 줘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그게 중앙통제 방식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업계에 룰이 있으니까. 룰이라기보다도 업계에 관행이 있고 경쟁 대리점들이 사용인들한테 주는 수수료가 이미 다 뭐 서로 정보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 맞춰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내 대리점을 운영할 수수료 제도를 짜야 되겠죠. 자, 이래서 GA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이 수수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치밀하게 자기 조직 산하들한테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몇 퍼센트나 제공할지 엄청 치밀하게 고민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중앙통제하는 방식은 중앙통제하는 GA들이 엄청 고민해서 만든다는 그 뜻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제가 똑같이 강원도에 20명 똑같이 리크루팅을 했어요. 근데 20명 중에 리더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제도가 머릿속에 빠삭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대리점에 어떤 대리점에 지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오너가 각색해서 주는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요. 저는 절대 안 가요. 근데 제도를 다 알고 있는데요, 내가. 자,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래서 A+, 리치앤코, 키움에세 플래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중앙집권 방식의 대리점에는 보험회사 영업관리자 출신들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런 현상도 보실 줄 알아요. 제도에 능통한 원수사 영업관리자 출신들은 그런 대리점에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도를 잘 모르는 설계사 출신들이 보통 그런 대리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회사 그만두고 대리점 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대리점에는 안 간다고. 자, 그런 대리점을 안 가고 어디를 가냐?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이런 데. 자, 이런 데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강원도에 20명 왔는데 그중 우두머리 한 명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보험회사 지휘지점장 출신이에요. 나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야, 홍승범 너 대리점 차렸다며. 나 강원도에서 한 20명 모아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사 하나 내줘.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뭘 고민하냐? 쟤도 아무것도 모르는 설계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했는데 이거 제도에 빠삭한 놈이 와가지고 강원도에 사무실을 차린다고 그러면 다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 했을 때 이 오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20명 자리를 잡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임차 안 해줍니다.
내 돈 안 드려요. 왜냐면 내 돈 안 드리고 이 경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대신 뭘 해주냐면 이 사람들이 상품 판매했을 때 내 통장에 꽂히는 그 수수료를 이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죠. 그럼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데 나를 통해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이 사람도 지가 직접 차리면 되는데 왜 이리로 들어왔어요? 지가 직접 차리면 되잖아요, 나처럼. 왜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냥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냥 아무나. 나는 이미 대형화되어 있거든요. 10,000명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 거수하는 각 보험회사의 이 매출들이 다 높으니까 그 원수사들이 나는 다 상위 테이블로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다고요, 여기 우두머리가. 자기가 차리면 똑같은 금액을 팔아도 보험 그 수수료가 적을 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붙여서 지사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차리면 여러 가지 뭐 처음에 창립하는데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각종 보험사람 다 20개, 30개 사람 제휴도 해야 되지. 그런 번거로운 일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사에 편입하겠다고 나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세요? 네.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담도담 자녀보험 인수지침도 중요한데요. 이런 조직이 돌아가는 모습들, 이 뒷배경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가 그 사무실에 갔을 때, 내가 제2지점장으로 이 사무실에 갔을 때 이 대표랑 나눠야 되는 대화의 소재가 엉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이 강원도의 우두머리 지사장과 이 지사장이 속해 있는 홍승범 대리점의 대표 홍승범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이 사무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대화 몇 마디 있고 캐치해서 대화를 나가야 된다. 이해되죠?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도담도담 차려고 이번에 임수가 100만 원이 늘어나가지고 이것만 하면 재미없다고. 이런 거 매니저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이 지사장이랑 저 대표의 관계가 어떤지, 얘네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원도 이 우두머리 지사장은 너는 왜 이 매점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시중에 매점이 겁나게 많은데 왜 일로 왔어요? 저 홍승범이랑 원래 안 되던 사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 주의 지점장이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을 대화하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 홍승범이랑 친해서 홍승범 내리고 오셨구나. 그러면 수수료 다 내려주죠? 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왔지. 그래요? 근데 이미 나는 주의지점장이 나는 이 홍승범 대리점이 이 주의에다가 이 제도를 어떻게 각색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홍승범 대리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카도 알고 있고 A+도 알고 있고 리치에코도 알고 있고 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랑 나중에 친해지면 내가 이런 말을 해주겠지. A+보다도 좋은 거 같은데. 물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어야 되지만 나는 지금 다 이미 대리점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제도를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사장하고 저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매출 늘어납니다. 가서 맨날 자녀보험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교육 잘하고 이 강원도 우두머리 지사장이 되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잘 교육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런 업계 관계자들이랑 이런 대화의 소재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런 걸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 머릿속에. 그래서 대화 눈을 보면서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저거 내가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대화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게 사기꾼처럼 얘기해가지고 죄송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대리점 설립 처음부터
이 지사형, 연합형, 수수료를 다 내려주고 독립 권한성을 주는 이걸 모토로 창립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설명했던 전환법인, 삼성생명 전환법인, 교보생명 전환법인들이 탄생한 GA코리아, KGS들이 그렇게 막 이어나가는 거,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생명에서 자기들이 연합해서 GA코리아로 설립했는데 이제 전국에 300개 지사가 만들어졌고 GA코리아가 하나의 대리점으로 되고 연합형으로 굴러간다 했잖아요. 그럼 그 300개가 전부 다 대한생명에서 지점장하고 단장하고 상무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GA코리아에서 원수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띄고 각색해서 내려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합니까? 제도에 빠삭한 사람들인데 남김없이 내려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궁금점이 있어요. 이렇게 연합형으로 운영하는 대리점들은 뭐 먹고 사나? 그렇게 원수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다 지사에 내려주고 지사들이 수수료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본사는 뭐 먹고 살아요? 본사에도 행정직원들, 경리, 회계, 총무, 인사 다 있는데 뭘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전국의 300개 지사에서 매출에 비례해서 분담금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사에서 위로 그 분담금을 공제하고 주는 거죠. 대신 수수료는 롯데 거는 L3 타입이다. 그리고 L3 타입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GA코리아 어느 무슨 성북지사의 지사 대표라고 합시다. 그 GA코리아가 저한테 규정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롯데 규정입니다. 거짓말 치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빠삭한데? 메리츠 거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지금 GA코리아 지사로 들어갔다고요. 지사장으로 조직 20년 되고. 근데 GA코리아 본사에서 그 원장을, 각 보험사의 수수료 원장을 가공하고 각색해서 나한테 줘봐요. 내가 그거 모르냐고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고 사고나고 트러블 나는 경우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본사들이 산하 지사들한테 사기치다가 걸린 적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본사, 이 대리점에는 지사 단위의 리크루팅이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파다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정보전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계속해서 오픈돼 가고 있고 지사에 편입해서 대리점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수많은 영업관리자의 퇴직자들 또는 퇴직자 아니어도 보험 설계사 출신 지사 운영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각종 여러 군데 대리점들의 이 제도를 문의하러 다니고 있다고요. 어느 회사에 가야 수수료를 많이 내려주나.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휘점장 하고 있는 우리가 그 판의 흐름을 모른다?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뒷배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 수 있으려면 제도와 규정에 능통해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할게요. 자, 요거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서 이거 움직이면서 해야 돼서 여기서 할게요. 목소리는 잘 들으시고 화면을 보세요. 이거는 프라임 에셋이 원소로부터 받는 수수료 제도를 니네 FC들한테, 우리 FC들한테 어떻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제도로 만든 파일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를 11,000화에 오픈하고 있어요. 누구나 프라임 에셋에 입사하고 싶은 FC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소개하고 얘네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하고 이 제도에 이 파일에 맹점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네 보시면 표지를 이렇게 손해보험 수수료 지급 기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뭐 주의사항, 공통사항 적어 놓고 여기 보세요. 작년 8월 거긴 합니다만 여기 밑에 시트를 보시면 KB, MGM, 농협, DB, 롯데, 메리츠 다 있어요. 얘네들도 본사에 수수료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사로부터 우리가 어제 배웠던 GA 관리 지침 자료를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네 산하 FC들한테 이 수수료 제도를 어떻게 각색해서 내보내지 고민해서 만든 제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배웠으니까 우리 거 한번 볼까요? 롯데를 딱 펼쳤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얘네들 기가 막혀요. 엄청난 업무가 운동이다. 각사별로 전 상품을 다 이렇게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매월 달라지는 게 생길 때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라임에셋의 모대리점을 담당하는 지점장으로 가게 됐는데 수수료 담당자 이 사람, 이걸 만드는 사람은 전사 수수료 제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업무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도담도담 인수지침만 알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보험회사 수수료를 대리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각색해서 내보내게 되는지 그 배경, 의미 이렇게 내보냈을 때 실제로 프라임에셋의 FC들이 이 제도를 좋아하는지 자기네 프라임에셋이 자기한테 수당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적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걸 딱 보고 프라임에셋이 FC들한테 제공하는 수당의 수준이 다른 대리점에 비해서 높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머릿속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롯데 거 한번 볼게요. 덧글리 보니까 20년당 수정률 240% 잘 기재해놨네요. 자, 요거는 자기네가 이 프라이빗의 FC들한테 보여주는 장표예요. 덧글림 건강보험 롯데 상품을 만약에 100만 원을 하면 원수보험료 100만 원으로 하면 수정률이 240%니까 수정피, 수정환산 실적은 240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 제도에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 수수료 제도를 L3로 하고 있는지 L2로 하고 있는지 뭐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 FC들한테 각색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롯데 거 100만 원 하시면요. 모집 수수료는 6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요. 2회차부터 15회차까지는 각각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약관리 수수료는 없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롯데 상품 덧글림 20년당 240% 수정률짜리를 100만 원 하시면 프라이빗 본사에는 2월 그리고 1차년 2월 포함한 금액이 총 이렇게 들어옵니다 라고 표기한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우리 프라이빗은 투명하다. 투명하다를 소개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프라이빗의 FC들한테 공개하는 장표라고요. 프라이빗에 오시면 각사별로 각사들이 우리 프라이빗에 상품 판매 수수료 얼마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데 거 한 100만 원 하시면 87만 6천 원이 1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투명하죠? 라고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엑셀 자료에 재료에서 담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뻥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뻥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가 주는 거. 1차전도 합계가.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FC들한테 롯데에서 우리한테 이만큼 줘요. 우리 얼마나 투명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는데요. 우리 대신 오세요. 라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뻥이라고. 여기서 이미 한 200% 숨겨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았어요.
이거 알았는데 프라임에셋의 지사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지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설계사들이랑 이런 대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FC들은 제도에 어눌하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로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제도에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런 줄 안다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있더라도 프라이빗의 어떤 지사를 여러분이 담당하게 됐다면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원래 이거 1000%인데 1000만 원인데 876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프라이빗의 본사에서 바로 전화 받고 퇴출당합니다. 지원장 바꿔달라고.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투명하다라는 걸 담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날 그랬죠. 월요일날 프라임은 자기네가 직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FC도 본부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로부터 이만큼 받는데 본부장들한테는 요만큼 줄 거야. 얼마예요? 8760이에요? 네. 롯데로부터 8760 받는데 본부장이 되면 8497을 줄게. 거의 다 준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본부장이 되면 야 프라이빗의 본사는 남는 것도 없어. 니네한테 다 주고 있는 거야. 그런 설명을 엑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본부장 해.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직급별로 수수료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죠. 97, 87, 70. 여기서 97은 자기네가 원수사로부터 받는 양을 대비라고 봤을 때 본부장은 97%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3% 뛰기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장은 87, 팀장은 78, FC는 70.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프라임의 수많은 만 명의 FC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아, 나 FC로 들어왔지만 지금 70페이지인데 빨리 내가 5명을 모아서 팀장이 돼가지고 78페이지를 받아야지. 이왕 했으니까 지사장 해야지. 10명 모아야지. 그럼 나 87%. 본부장하고 세상에 프라이빗에서 뭐 먹고 살아? 3% 뛰고 나한테 다 주네? 이렇게 계속 멍들어가는 겁니다. 멍하게 취해가는 거예요. 이게 이 프라이빗의 전략이에요. 이윤 대표이사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천재라고. 이렇게 멍들어가는 거예요. 40명의 조직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네들끼리 본부장 되려고 허겁지겁 아둥바둥 사무작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옆에서 참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 87, 97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반면에 KJS는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특정 회사를 예로 드는 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프라이빗은 분명하게 중앙집권 통제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셨죠? 수수료를 각색하기 때문에 중앙집권 통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KGS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GA코리아나 KGS 같은 대리점은 수수료를 각색하지 않습니다. 어제 배운 GA 관리 지침 있죠? 여러분 파일로 갖고 계신 거 줘보세요. 이거 있죠? KGS, 특히 KGS는 우리가 이거를 매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본사에 보내줘요. KGS에다가. KGS 본사 수수료 담당자는 30개 회사에서 이걸 변경받을 때마다 다 차곡차곡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를 KGS 산하 지사들한테 어떻게 공개하냐면 그냥 이거 그대로 올려요. 업로드 그대로.
이해되세요? 프라임 에셋하고 KG 에셋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운영 방식이 다른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GE 지점장이 활동을 한다? 현장에서? 안 됩니다. 이걸 원점 그대로 올려 업로드 해버려요. 이거 보라고. 대신에 분담금 제도가 있을 뿐이에요. 롯데에서는 이만큼 주는데요. 보세요. 그러고 던져놓는 거예요. KGS 본사에서. 왜냐? 지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점장 오래 했잖아요. 이런 대리점들 수수료 제도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늘 고민을 해요. 나는 그만두면 어딜 갈까? 어디가 수수료 제일 많이 주나? 몰라. 지금 버전은 모르겠어요. KGSC 제일 많이 주고. 진짜 원점을 그대로 완전히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공개하는 데는 KGS. 물론 다른 데들도 지사 독립성을 주는 데들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하진 않아요. 원점까지 공개하는 데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각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공개해버려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사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했지 이 KGS의 소속 설계사들한테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사, 우리 같은 사람들이 퇴직해서 KGS에 가면 가서 지사장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식구 10명, 20명 데리고 나 지사장으로서 보험업, 대리점업 영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어느 대리점의 수수료를 다 많이 내려주지 고민해서 나는 그 대리점을 선택하는 거고 이 설계사들은 그러면 이 설계사들한테 나는 독립성을 인정받으니까 내가 수수료를 내 통장으로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KGS 본사 통해서 나한테 오는 돈이지만 이 돈을 나는 설계사들한테 어떻게 운영할지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KGS 지사가 한 500개 있을 건데 이 지사한테는 이런 원장을 공개해서 지사의 운영권을 이렇게 줬는데 그 지사마다 각자 설계사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수수료의 그 양이 너무 다르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KGSN 내에도 저 지사는 얼마 주는데 이 지사는 얼마 주는 그런 소문 금방 나거든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대리점들도 원장을 공개해서 지사한테 독립성을 주지만 그 지사장들이 자기네 산하 설계사들한테 운영하는 수수료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통일을 시켜버려요. 이해되시죠? 지사장은 내가 독립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사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이 수수료를 내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KGSC라는 한 대리점 안에 수많은 지사들 간에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서 이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이는 곧 KGS 대리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어떤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들도 지사가 사용인들한테 제공할 수수료 수준을 가이드라인을 아주 치밀하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고 웬만해서는 이걸 다 따르고 있어요. 지사들. 이해돼요? 진짜 이해되고 있는 거죠. 다만 지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금 각색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GA 관리 지침 공부하면서 나온 질문 중에 우리 우성현 수석님 질문 중에 설계사들이 수수료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끝까지 물어보면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끝까지 대답 안 하셔야 돼요. 니네 대표랑 상의하세요. 만약에 KGS 대리점 같은데 지사를 갔는데 거기 설계사가 롯데 수수료를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덧글림을 내가 소개했더니 이거 수수료 얼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이 대리점은 L2-1 트랩을 제공하고 있는 대리점, 채용하고 있는 대리점으로서 초과에는 532%, 최후부터 13회까지는 13회에 걸쳐서 총 240%, 총량 1천원도 1137
15회째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관리치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은 그렇게 계산된 돈은 이 설계사한테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 돈이? 어디로 가요? KGS의 본사 대표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지사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그죠? GA와 보험사는 이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1대1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법인 GA 대표 통장, 롯데손해보험 대표 통장. 돈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절대로 보험회사가 대리점의 지사, 사용인 단위로 돈을 내보낼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법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수수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사장한테도 하면 안 돼요. 어쩔 때. 만약에 지사의 수수료 독립성을 주고 있지 않는 대리점인데 지사장이랑 대화하다가 좀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GA 관리 지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빠삭하니까 얘네 대리점이 무슨 뭐 ABC 대리점인데 여기 내가 전산 조회해보니까 L1-3 선급 타입하고 있는 대리점이네.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지사장하고 대화하면서 대표님 여기는 저희가 총량 1123%에 15회째까지 합해서 1450%를 주고 있는 대리점으로서 상당히 타수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사 대표한테. 왜냐? 그 대리점이 그 지사한테